네, 그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인경 치매사고 탐지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팀장님도 스미싱 문자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저한테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요? 네, 결혼식 초대하는 청첩장 문자를? 네, 몇 번 받아봤고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문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한테 왔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도 많이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차차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문자가 왔을 때는 일단 그냥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도록 보통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열어보기만 해도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문자를 열어본 다음에 그 문자 내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고 또 앱을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뭐 문자만 열어봤기 때문에 나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된 주소를 클릭을 하고 나서 따로 네. 설치를 눌러야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보통 보이실 거예요. 예.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반드시 뭔가를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사용자한테 묻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쵸, 예를 보통 많이 누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런 거를 설치했거나 다운받았다라는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자가 스미싱 문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 맞습니다. 돌잔치 청첩장이나 뭐 돌잔치 초대장 이런 거 많이 오는데 네.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미싱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그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그런 문자에서도 반드시 그 어떤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뭐 청첩장 이런 경우도 물론 저희가 인터넷으로 문자 메시지로 많이 받아는 보십니다만 이게 또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구분은 사실 많이 모호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시기별로 유형도 좀 있다고 해요. 네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거든요. 한번 네네.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예. 이게 계절 따라 또 월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네. 1, 2월에는 제과점 같은 할인 쿠폰, 뭐 또 3, 4월에는 쇼핑몰, 또 음식점 결제. 5월, 8월에는 결혼도 많잖아요. 청첩장 봄에. 말씀하신 청첩장도 네네. 있고 돌잔치도 많고요. 9월에는 법원과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소환장이 또 많이 온다고 네. 합니다. 11월에서 12월, 글자가 잘못됐네요. 22월은 없죠. 12월에는 송년 모임 공지, 또 대입 전형 통지 이런 게 많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내는 쪽에서도 이 시기에 좀 많을 법한 이 주제를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예, 맞습니다. 많겠군요.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생뚱맞게 지금 뭐 다른 어떤 이슈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내게 되면 보통 이용자들이 네. 열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일단 열도록 유도를 하는 문자가 많고요. 보시면 아셨겠지만 처음에는 할인 쿠폰 같은 게 네. 제가 클릭을 하면 혜택을 받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안 열으면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결국 공공기관 어떤 권위를 사칭을 해서 네. 우리 이용자들의 어떤 심리까지 이용하는 그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에서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 주소 링크를 누르면 앱이 설치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앱이 전화기에 표시가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경우도 네, 있군요. 네. 아니, 숨겨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스마트폰에 앱을 관리하는 어떤 기능의 환경 설정 파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사실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그렇게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보통은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런 악성 앱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앱이 깔려져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눈으로 보기보다는 백신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스팸 스미싱 문자를 받게 될 때요. 뭐 교통위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내 차량 번호가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정보가 구체적이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인 것 같거든요. 친구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청첩장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런 스미싱 이슈가 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게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주민번호나 주소나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돌잔치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냥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한 게 아니라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소록을 통해서 다 문자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사칭한 결국 문자가 그렇게 되는 경우고요. 아직까지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그 내 차량 번호가 찍혀서 나온 경우는 없는데 네. 만약에 그 차량 번호랑 내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가 이렇게 같이 노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첫 번째 이유가 개인정보가 그만큼 많이 유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개인정보도 일단 많이 노출돼 있고 스미싱을 일단 사람들이 걸려들기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게 피해가 다 소액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커는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 금융 정보를 빼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뭐 은행 계좌 이체나 네네. 이런 금융 정보를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안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모든 정보가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스미싱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그 스미싱에 감염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때 보면 네. 굉장히 이상한 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 카드 번호 1번부터 끝번까지를 다 입력하도록 한다던가 보안 승급을 한다는 원래는 이유로. 두 자리만 그렇죠. 예, 입력을 해야 그러니까 그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라는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그런 네. 경우에는 일단 행위를 중단하시고, 예, 스미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소액 결제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뭐 경찰 발표 보면 많게는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보통 스미싱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되는 수액 결제 한도가 보통 이 통사에서 30만 원, 30만 예, 원. 한도를 설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인당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는 그 소액 결제 한도를 본인이 낮추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예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도를 확 낮춰놓으면 뭐 30만 원, 20만 원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까? 평균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커가 원하는 대로인데 아. 혹시 30만 원까지 해놨으면 뭐 29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는 1, 2만 원 딱 소액 결제를 하면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말에 그 명세서를 받아본다고 해도 1, 2만 원이 왜 나왔지 하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게는 뭐 1, 2만 원에서 많게는 20, 30만 원까지 발생할 오히려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쉽게 넘어가니까 그렇다면은 소액 결제를 더 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적은 금액으로. 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뭐 내가 그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확인이 본인이 아셨다고 한다면 일단 예.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은 일단 발급 받으시고 이 통사에 보통 신청을 하시면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예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인지 네. iOS 기반인지에 따라서 좀 피해 위험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스마트폰의 그 스미싱은 다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켓 하나로 정해져 네.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마켓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다른 뭐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공개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스미싱은 다 안드로이드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마켓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애플의 마켓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제 해커가 접근해서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다운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아. 네. 안드로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용 환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가 예,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아까 그 피해 구제 절차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뭐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통사에 연락돼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립니까? 길게는 2,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증한 건이라서 피해 규제가 늦어졌던 것은 아직 그 절차가 좀 정립되지 않아서 있고요. 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피해 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통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당하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절차가 좀 어떻게 복잡해요. 할지 네.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보면 그 요금이 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분명히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 후에 이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실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 통사에 전송을 하시면 보통 다 이제 구제를 하시게 그러니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빠져나간 그 마이너스 30만 원 돼 있는 청구서 청구서. 일단 네. 챙겨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스미싱 메시지 네. 그리고 악성 코드 파일. 그쵸. 악성 앱이라고 하는. 당연히 이걸 갖고 가려면 스마트폰도 갖고 가야 그렇죠. 되니까 뭐 네. 2, 3번은 사실 연결돼 네. 있는 거겠네요. 문자를 삭제하면 안 되겠네요. 저의 경우는 그냥 이거 뭐 사기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삭제하고 아, 마는데. 삭제해도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앱이 남아있을 아, 거니까요. 네. 아, 절차가 있다. 절차도 중요할 텐데 일단 신고하는 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가서. 네, 네. 아,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경찰에서 통신사에 바로 접수가 되는 건가요? 아, 본인이 접수를 하도록. 아, 다 본인이, 경찰도 네. 본인이, 통신사도 본인이 연락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전화를 하면 되나요? 그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네네. 뭐 이런 피해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통신사에서 결제 대행사 콘텐츠 사업자 이쪽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소액결제 피해는 다 결제 대행사나 콘텐츠 사업자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이제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네. 절차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이 있습니다.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뭐 길게는 이제 3개월까지 얘기는 하셨는데요. 예. 짧게는 1, 2주 안에도 1, 2주 가능할 안에도. 거예요. 네. 이 사기범들의 수법이 정말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검거가 돼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대규모 건의 경우는 뭐 검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도 한 2억 800명 정도한테 한 2억을 이제 갈취한 그런 사건이 네. 그 검거는 됐습니다만 이게 그 보통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커가 위치한 곳이 그리고 그 돈을 결제가 이루어진 곳이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검거돼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검거가 되게 되면 저희가 악성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뿌린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쪽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되고요. 보통 이제 문자로 속였기 때문에 네. 사기죄에 대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좀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문자 내에 있는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앱은 이렇게 어떤 문자나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저희 그 공식 앱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앱 마켓을 통해서 이제 다운받으시기를 권장하고요. 예. 스마트폰에 반드시 백신이나 그다음에 그 백신을 통한 어떤 그런 주기적인 점검 반드시 받으시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미싱 같은 경우는 소액결제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사에 연락을 하셔서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을 하거나 이용하더라도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많이 낮춰놓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뭐 앱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폰키퍼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시면 지금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는 문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스미싱이니 주의하세요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부분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스미싱이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저희 118로 전화를 하셔서 118번. 예, 118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